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할 못할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엔진편에 이어서 이제는 하체 쪽으로 가야죠. 하체 쪽도 도대체 정비업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체에서 무언가 소음이 발생을 해서 정비업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점검 결과 이 부분을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셨을 경우 소비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아, 정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구나, 내 차에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꼭 아셔야 합니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비사분들이 말씀하신 그 수리 부위가 그렇게 간단하게 교환 또는 수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부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이쪽 부분일 확률이 높겠구나, 서로가 알아가는 거죠. 오늘은 정할 못할 치를 위한 하체 정비 그 첫 번째 시간, 쇼크업 쇼버를 확인하겠습니다. 도대체 쇼크업 쇼버가 어디에 있는 부품인지, 쇼버가 문제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쇼버 교환 시 함께 작업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차종은 베라크루즈 차량이고 승차감이 무언가 모르게 신차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코너를 꺾을 때 드륵 뭔가 긁히는 같은 소음, 방식턱을 넘을 때 출렁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하체 부품들 이상이 생겼을 때도 동일한 증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점검 결과 오늘의 문제는 쇼버가 맞고 실제 차에서 탈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닛도 열어야 되고 차량이 리프트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본닛을 열고 차량을 올려서 휠과 타이어를 탈거하겠습니다. 휠 타이어를 탈거를 했을 때 우뚝 서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쇼크 옵서버입니다. 쇼크 옵서버에는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죠. 쇼버와 스프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버의 탈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클과 쇼버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를 분리를 하고,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상단에 스트럿을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또 분리를 하면은 탈거는 쉽게 가능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쇼크 옵서버의 고정 볼트와 너트가 쩔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비사분들이 좀 빼기가 조금 어렵죠. 쇼크 옵서버는 앞, 뒤, 좌우로 총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상단에 쇼버 마운트라고도 하고 스트럿 인슐레이터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쇼크 옵서버를 고정하고 있는 상단에 너트를 3개를 분리를 합니다. 쇼크 옵서버는 분리가 됩니다. 이게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의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무겁습니다. 못해도 한 25kg는 되겠는데요. 서버 탈거 아니면 스프링, 인슐레이터, 쇼크 옵서버에 관련된 부품들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다 있겠죠. 이런 장비도 정말 화려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압식, 공압식, 그런 정말 멋있는 장비들이 많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비싼 장비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장비를 하나 마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충분한데 스프링이 아주 큰 대형차들은 작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하죠. 쇼크 옵서버만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좀 이 스프링 압축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탁 빠져서 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정비업체에서 쇼크 옵서버를 교환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스트럿을 분리를 해서 스프링을 압착을 하고, 상단에 있는 인슐레이터를 분리해야 되겠죠. 이 인슐레이터도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무서워. 자, 이게 바로 정비업체에서 말하는 쇼버 마운트 또는 스트럿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자, 여기에 고정 너트와 와셔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베어링도 있고요. 이 베어링이 정차 시에 핸들을 좌 또는 우로 돌렸을 때 그득 그런 이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열어보면 연에도 재밌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짜라잔, 이거 쇠구슬이 들어가 있네요. 징그러. 제가 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좀 징그러워요. 쇼버에도 부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요. 상단 어퍼 패드입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 서스펜션 스트럿 더스트 커버. 이 안에도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로어 패드. 오늘 주인공
소버.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버가 불량화가 되면 한번 들어갔으면 쭉 밀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가 않죠. 얘는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쇼버 같은 경우는 가스압 쇼버라서 오일 루의 흔적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는데, 오일압 쇼버 같은 경우는 쇼버 외곽 쪽으로 오일이 새나와서 먼지도 잔뜩 먹고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스압 쇼버는 그런 부분을 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품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신품 쇼버입니다. 항상 언박싱은 즐겁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차입니다. 물론 자동차에는 많은 하체 부품들이 서스펜션 역할을 하지만, 서스펜션의 가장 대명사라고 치자면 스트럿이죠. 스트럿이 불량하다면 서스펜션 그 감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 쇼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리어커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지금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쇼버를 다시 재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쇼버가 불량합니다 하면 바로 이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쇼버를 교환하실 때 이 쇼버만 교환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부수기재, 작은 내용물들을 함께 교환하신 걸 추천합니다. 이런 패드부터 인슐레이터, 더스트 커버, 범퍼, 어퍼 로우 패드, 그리고 스트럿 베어링까지 쇼버를 탈거했을 때 함께 교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금액이 얼마 안 해요. 뜯었을 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 금액만 추가시키면 될 것 같고, 또 함께 교환하셔야 되는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드의 경우도 오래된 차량들은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강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찢어지고 딱딱해지고, 어떤 차량 보면 이게 너덜너덜해요. 아주 이렇게 두꺼웠던 게 정말 가늘게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퍼 패드도 높이가 상당히 낮아지죠. 이런 더스트 커버와 범퍼도 교환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하셨던 정비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더스트 커버 하나만으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을. 이 범퍼의 경우도 구멍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스트 커버를 장착을 했을 때 허당이죠, 허당. 하지만 신품은 빡빡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이 작은 소리 하나도 느끼시더라고요. 그럼 이 작은 소리 하나 때문에 쇼버를 교환하고도 또다시 쇼버를 또 탈거를 해서 또 갈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럿 베어링. 스트럿 베어링도 신품은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운데, 이처럼 이상이 있는 차량에서 나온 스트럿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갈 때 걸림 또는 스걱스걱스걱 모래알 씹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납니다. 로어 패드와 높이와 두께 차이도 나네요. 스트럿 인슐레이터, 쇼버 마운트라고도 하죠. 뭐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높이의 변화가 생기는 타입들도 있고요. 현재처럼 스트럿을 뭔가 작업을 할 때 좀 잘못 조립했던 것 같습니다. 장착 위치가 마모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럿 인슐레이터의 구멍은 완전한 원형이 아닙니다. 쇼버 상단 부분도 완전한 원형이 아니죠. 장착을 잘못해도 조립은 돼요. 하지만 쇼크옵션으로 장착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안 들리던 소음이 발생합니다. 조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쉽게 변이 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20만 킬로 정도가 넘으셨다면 이 스프링도 함께 교환하시면 신차 때의 컨디션의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공급이 되고 있다면 이런 너트도 함께 교환하시는 게 좋겠죠. 쇼크옵 쇼버는 좌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좌우가 다릅니다. 이 패드는 오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장착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오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우 패드를 장착합니다. 그 다음 더스트 커버와 범퍼를 장착해야 되겠죠. 이렇게 빡빡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스프링. 상단 패드에도 이렇게 고무 덩어리가 나와 있죠. 이게 구멍에 딱 맞춰줘야 돼요. 노란색 마크점에 잘 맞춰서 장착을 합니다. 스트럿 베어링도 신품으로 장착합니다. 스트럿 베어링은 함께 꼭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위치에 딱 맞아줘야 돼요. 와샤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신품 너트 장착. 자, 이렇게 됐으면 장착은 다 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장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스트럿과 인슐레이터를 토크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패드는 마지막에 장착하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럿 인슐레이터 볼트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쪽 방향을 향해 됩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면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조립이 되더라도 또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안 맞을 거예요. 각도가. 장착. 방향을 잘 잡고 천천히 소보를 올려주면 쇼크옵 쇼버 고정 볼트 체결.
정비사들이 현대기아차를 좋아하는 점이 뭔지 아세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숨기질 않아요. 정비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이런 소소한 부품의 토크 규정값도 다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와, 타이어가 너무 무거워. 네, 이렇게 해서 쇼크옵셔버 교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쇼크옵셔버에서 스프링을 뺀 나머지 부품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부품이 같이 조립이 되어 있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쇼크옵셔버를 교환하실 때는 한쪽만 교환하시는 것보다는 좌우를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체 다 4개를 다 교환하면 승차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한쪽만 교환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교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좌우 함께 교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쇼보의 구성품들은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하체 소음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업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쇼보의 문제보다는 스트럿 베어링의 문제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승차감 불량 또는 하체 소음으로 정비업소에 방문했는데 정비 기사님께서 쇼크옵셔버가 터졌습니다. 스트럿이 불량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트럿 베어링이 나갔네요 하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구슬이 들어간 요 베어링의 문제인 거고요. 더스트 커버가 찢어졌습니다. 더스트 커버가 불량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쇼바 마운트, 스트럿 인슐레이터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드 교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스트럿 인슐레이터를 장착을 할 때 과도한 오버토크가 되게 되면은 볼트가 망가져 버려요. 스트럿 인슐레이터를 장착할 때는 규정된 토크 체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고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영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신 유저분들 중에서 정비업소에 방문하기가 망설여진다거나 아니면 정비업소에서 말하는 부품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비 알못 탈출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멘 패밀리가 존경하는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 주세요.